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네, 슬픔을 이겨내면서도 또 진실을 밝혀야 하는 여러 국민들의 마음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이 시각 주요 뉴스 또 이태원 참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참사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5일이 지나고 있는데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희생자 중에 68분의 발인이 완료됐네요. 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사망자가 156명입니다. 사망자 중 여성이 101명, 남성 55명인데요. 26명의 외국인 사망자 소식도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중 68명에 대한 발인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58분의 장례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 상황을 한번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상자가 33명, 경상자가 124명이라고요. 네, 부상자 중 121명이 귀가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36명이 24개 병원에 분산 입원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당국은 중상자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도 참 걱정이고 슬픈 상황인데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도 걱정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참사 피해자 대부분이 폐를 보호하는 흉곽 등 이제 가슴 부위가 눌리면서 호흡이 멈추고 또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저혈류, 저산소 뇌 손상을 겪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4분 이상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부어오르고 영구적인 뇌 손상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질식에 더해서 복부 등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장기 파열이 생긴 환자들도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부상이네요.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아직 진료받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피멍이 든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도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압사 사고로 물리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트라우마나 불안 증세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경정신과 등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물리적 이제 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몸이 다친 경우 꼭 병원에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소변 색깔에 이상이 생기거나 붓기, 피하 출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장 병원을 찾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크게 멍들었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윤희근 청장도 얘기를 했는데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파장이 엄청납니다. 네, 지난 29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가 이뤄진 뒤부터 사고 발생 4분 전인 10시 11분까지 11차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2시간여 전인 오후 8시 9분에는 넘어져 다친 사람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고요. 9시 7분에는 일방통행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한다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고 전화도 있었습니다. 일부 신고 전화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에 의하면 막 비명소리나 고함소리 들리고 욕설도 들릴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압사당할 위기에 있다라는 정말 구체적인 참사를 예고하는 그 신고조차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게 4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출동은 하긴 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에 4건에 대해서만 실제 출동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나머지 건에 대해선 전화로 주변에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고만 안내를 했고 한 건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경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11건 가운데 긴급 출동이 필요한 코드 0, 코드 1 이렇게 분류한 것만 8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현장 출동은 단 한 번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애도 기간이다. 정치적인 이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도만 해라 이런 분위기에 대한 반발도 꽤 커지고 있는데 야당이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네요. 네, 어제 112 신고 접수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압사 참사 날 압사 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어제 이 녹취록 내용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렸는데요. 네.
제게 또 한 번 정치병자라 조롱해도 좋은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누가 국민의 분노와 울분을 억압할 자격이 있단 말이냐. 이게 나라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대변할 텐데 정부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물론 여당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아니란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오늘 국회에서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성의 목소리인지 경찰에만 또 집중된 목소리인지 또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동향을 파악해 정리한 내부 문건도 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SBS 등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이 이번 참사를 두고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서 정부 책임론을 확대할 수도 있고 또 정권 퇴진 운동으로 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대형 이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또 보수 단체는 이번 참사가 대정부 투쟁 소재가 될 것을 우려해서 맞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또 언론이 이태원 참사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보도를 대폭 늘리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할 조짐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향 문건 특히 뭐 여성 피해자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 단체 이건 뭐 언급된 바도 없다고 하는데요. 한 박자 늦기도 했지만 뭐 정확한 민심을 읽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경찰 지도부에 대한 대응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YTN 단독 보도도 있습니다만 일선 경찰들의 주장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는 지난 1일에 경찰 내부망에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 A씨가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A씨에 따르면 압사 우려 신고는 매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당시 교통 직원들도 통제 중이었고 파출소 직원들은 다른 신고 뛰는 중에도 틈틈이 해산 요청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전에 네. 이제 이태원에 이전에 지구촌 축제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질서 유지 목적으로 기동대 전원을 요청했으나 윗선에서 거절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현장에서 시민들을 이동시키려고 통제했는데 경찰 코스프레 아니냐면서 웃고 떠드는 시민이 많아서 통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청장은 어떤 근거로 112 신고 대응에 미흡했다고 발언해서 용산서 직원들을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으로 낙인 찍히게 했는가 하면서 일침을 했습니다. 예. 자, 뭐 일선 경찰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해산과 방향을 요구하는 영상도 YTN에 네.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대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또다시 수사라든지 감찰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언론 4개 단체가 이태원 참사 선정보도 혐오 표현하지 않겠다 성명 발표했네요. 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개 단체가 어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선정적 보도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향한 낙인 찍기 또 무분별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유가족도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텐데 이걸 막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일부 언론이 자극적인 현장 사진 또 영상, 희생자 모습을 여과 없이 되풀이 보도했다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유가족도 2차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재난보도 준칙에 따라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무관한 흥미 위주 등의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겠다. 편집에도 각별하게 주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네,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쓰지 않겠다. 맞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폄하와 비난을 담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혐오와 낙인 찍기는 재난 극복, 국민 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언론 4개 단체의 판단인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도 적극 준용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사고 책임에서 좀 벗어나기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재발 방지 마련도 촉구됐죠? 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규정한다면서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지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언론 4개 단체가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노력과 또 기억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동해상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울릉군에 공습경보도 내려졌어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것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울릉도에 닿기 전 동해 공해상에 떨어진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에 연관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 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되기도 했었습니다. 자동 공습 경보가 발신이 됐군요. 울릉도 지역에는. 맞습니다. 자, 서울 경기에는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재난 문자를 받았고요. YTN TV, YTN 라디오도 공습 경보 재난 방송을 실시했죠. 맞습니다. 울릉 전역에 설치된 14개 사이렌에서 공습 경보가 8시 55분에 울렸었는데요. 울릉도의 공습 경보나 경계 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렌이 울리자 울릉군 공무원을 비롯해서 주민이 긴급하게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기도 했고요. 이 공습 경보가 가장 최근에 울렸던 게 내려진 게 6년 9개월 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당시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백령도와 대청도에 내려진 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예, YTN에서 이제 울릉도 현지 주민과 통화도 했는데 뭐 TV 보고 알았다. 별도 대피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지금 한 울릉도에서는 100수십 킬로미터, 또 속초에서는 동해상으로 한 몇십 킬로, 60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미가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한미는 지난 월요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이죠.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게 최근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호국 훈련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8일에도 쐈는데 네. 닷새 만에 다시 발사를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했죠. 맞습니다. 오늘 긴급 NSC를 주재하면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인데 이 기간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개탄했다.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군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대북 경고 성명을 냈고요. 즉각 대비태세도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군도 NLL 이북 공해상으로 우리 공군 전력에 의한 정밀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공군 F-15K와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 NLL 이남 지역에 떨어뜨린 만큼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미사일 사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도발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